여기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라고 했던 오산입니다. 작년에 역시 젊은이들이 와야 되는구나 하면서 1년 새 30% 뛰었다. 이곳 하면서 5월 2일에 무슨 이야기를 해요? 최근 1년간 오산이 이렇게 올랐다. 왜 갑자기 1년치를 이야기를 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작됐는데 1년치를 뽑으면 당연히 오른 걸로 뜨죠. 그래서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거를 5월 2일에 그것도 끊는 것도 3월로 끊어서 왜? 좀 있으면 4월 데이터 나오니까 그 전에 빨리 부추겨야 하죠. 올라간다 하고 있지만 현황은 지금 다르다. 그리고요 조합 피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주택조합원 조합 추진해 뭐예요? 지주택 당하고 있죠. 지주택은 예를 들어서 되게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사기를 치고 도망가서 우리 집안을 말아먹은 인간들, 학창시절에 나를 왕따시키고 괴롭혔던 동창생, 이런 사람들한테 좋은 물건이라고 소개시켜주면 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요 돈도 돈인데 시간으로 사람 휘말리게 하는 게 정말 심각합니다. 그때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방송도 한번 나왔었죠. 거기서 지역주택조합을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해서 내 집 마련을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에도 나는 성공했지만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지금 확보토지 몇 %요? 8%! 주택조합이 성공하려면 적어도 80% 이상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10년 이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대해서는 여기 지역주택조합 들어온대 하고서 바로 사재기 해가지고 알박기 하는 인간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5%가 넘어갔다. 그러면은 예전부터 알박기 하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한테 가격대로 청구해가지고 매입할 수 있어요. 강제적으로. 그런데 80%도 아니고 8%도 아니고 몇 %요? 0.8%. 근데 지역주택조합에서 초반에 돈 쓸 일이요? 토지 매입밖에 없어요.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기반을 다져놓는 역할을 하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고, 그래서 나중에 일반 분양으로 바뀌었을 때 그 사람들 거 받아가지고 이제 건설비 쓰고 이런 걸로 만들겠죠? 그러면은 토지비, 납부금이 700억이 넘었어요? 이걸 토지비로 하나도 안 썼다. 즉, 조합장이라는 인간이 다 억취했다. 사기꾼이다. 돈 그대로 날렸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우리 모두 돈을 모아 남의 땅에 내 집을 마련해 보아요. 이 뜻인데 그게 쉽게 되겠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이 지역주택조합 할 수도 있죠. 물론. 근데 매우 가능성이 적죠. 지역주택의 95%는 사기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질질 끄게 만들어서 사기를 당했는데도 10년 동안 마음고생하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내 집 마련도 못하고 세월만 날리는 게 지역주택조합이다. 그러니까 적당히 비운 사람 말고 정말 원한이 강해가지고 저 인간은 내가 꼭 망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국가 망신이고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다. 이럴 때 정도나 추천을 해라. 그러면서 젊은이들로 30% 상승한다고 했는데 보면 어때요? 서울은 상승 전환인데 오산 하락세라고 하고 있죠. 보면은 오산이 마이너스 0.18. 꽤 빨리 떨어지고 있죠. 동탄에 있는 화성 억 단위로 떨어지고 있다는데 마이너스 0.13이죠. 수원, 용인보다 더 크게 떨어지고 있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오산. 그래서 1년 동안 엄청나게 올랐다 저 말 믿고 들어가서 샀다가는 큰 오산을 하고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산시 하락폭이 지금 언제부터요? 1월부터 꾸준히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대폭락했는데요. 최근 2달 대폭락했는데요. 그러니까 1년치를 끊어서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기사가 쓰레기라는 거죠. 전세 마찬가지죠. 전세 시장은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 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투기가 많이 들어갔죠.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매매 가격은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아이고 3월에 살아나도 117, 4월 더 살아났죠? 지금 115면은 3월보단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200건은 나오기 힘들겠죠. 쭉 이렇게 막 1000건 막 700건 이렇게 거래되던 오산이 첫 번째 금리 인상 이후 300건 밑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리 인상 이후 200건 밑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100건대나 100건도 안 나오는 시기가 이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 물론 지금 요만큼 빠진 거 가지고 오산이 폭락했다 혹은 엄청 많이 떨어졌다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의 거품이 이제 시작됐고 떨어질 때는 굉장히 천천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거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보면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이런데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이렇죠. 거래가 안 돼서 늦게 나올 뿐이죠.
그래서 천천히 떨어지지만 어디까지? 적어도 여기까지는 떨어져야 정상 가격이다. 거래가 조금 되는 단지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게 가속화되고 있죠. 여기도 이제 슬슬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요, 4억 2,500에 거래했는데 지금 매물은 164건까지 늘었죠. 한 단지에 2050세대 중에서 10%는 안 되더라도 꽤 많은 매물이 나와 있다는 거죠. 지금 1755세대에 81개, 1651에 41개 이 정도 매물이 나와 있고요. 4억 3천, 여기는 얘보다는 비싸게 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여기는 2억 9,900에 거래했는데 2억 8,500에 매물이 나와 있다. 근데 여기는 언론에서 띄워주니까 또 올리고 있죠. 실제는 이런데 전세 가격이요? 지금 막 임대차법 폐지 막 이런 걸로 올리고 막 8월 전세 대란 나니까 지금 비싸게 해라 이런 식으로 올리지만 그 전에는 사실상 침체기였다. 언론에서 난리만 치고 있는 거다. 이거 만들려고. 그래서 지금 이 가격에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후회하실 겁니다. 왜? 지금은 전세가 상승하는 시기가 아니라 하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여기 보면 가격대가 이 정도로 되어서 거래량 많아서 올랐다는 거예요. 1억 미만 갭투기였죠. 이거 이제는 거래가 안 되는 이유요? 공시가격 1억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자, 오산인데 동탄이래요. 자,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 단지들 가격 떨어지고 있죠. 요거 뭐 최근에 조금 올랐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5억 6,900에도 거래가 됐는데 5억 3천 매물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4억 8천까지 떨어졌죠. 호가만 안 내리고 있을 뿐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7억대에서 6억대까지 떨어졌고 6억 8천의 매물이 나오고 있다. 아직 뭐 금매가 쏟아지고 거래량이 팍팍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슬슬 각자 도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올라갈 때는 다 같이 담합하는데 떨어질 때는요, 저렇게 호가는 높여놨는데 반동 문자들이 생깁니다. 우리 다 같이 호가 높입시다,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지킵시다 라고 말하면서 가격 막 올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과연 거기에 실거주로 오래 있을 사람일까요? 빨리 팔아치우고 빠질 인간들이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올립시다 해놓고서 5억짜리 5억 5천까지 올려놓고서 본인은 4억 8천에 팔고 빠져요. 왜냐? 5억 5천까지 안 올려놨으면 한 4억에 팔고 빠졌어야 되니까. 호가를 그렇게 안 올려놨으면. 그래서 각자 도생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다 같이 담합했던 것도 균열이 나면 어떻게 되냐? 못 믿으니까 다 같이 담합해가지고 내 것만 안 팔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금매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호가는 높은데도 뚝 떨어진 가격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게 몇 번 더 나오면은 이제부터는 하락 경쟁이 시작된다. 전세 가격이요? 전세 가격 전반적으로 멈췄고 고점 대비로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래 갈 수 없다. 그것도 최근에 막 이런 식으로 띄우고 있죠. 최근 거래가 이렇게 떴는데 이거 임대차법 폐지로 자꾸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매물 어때요? 매매, 전세, 월세 다 증가했죠.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엄청나게 많다. 특히 투기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세도 월세도 안 나가고 있다. 그런데 8월에 전세가 대폭 오를 거니까 지금 당장 빠르게 전세 계약하세요. 비싸게, 조금이라도 비싸게 하세요.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가격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때는요, 수요보다 매물이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 수요도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전세 수요가 떠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투기꾼들만 잔뜩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가격 열심히 올렸으니까 이제 팔아서 현금화 해야 되는데 안 사네. 아,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라도 올려서 버텨야 하는데 전세도 안 들어오네. 월세는 뭐 개수도 얼마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입주요? 자, 올해 입주 적습니다. 작년에 입주가 아예 없었고 올해 매우 적어요.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죠.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올랐어야 되죠. 근데 왜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른다는 얘기 저기 안 해요?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함구하죠. 오른 지역에 대해서만 공급 부족으로 올랐다. 그 다음에 떨어지는 데서 공급이 과잉되면 공급 과잉으로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공급이 집값을 100%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급이 매우 적음에도 떨어지는 지역은 보도를 하지 않죠. 공급이 매우 많음에도 올라가고 있는 지역은 여기는 공급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급은 집값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왜냐하면 지금 뭐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와 지금은 시기가 다르다. 과거에는요,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여력이 빨리 올라갔고 인구가 늘어나고 가구 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전세 거품 같은 거 없으니까 전세가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되었고, 그래서 전세 대출을 넣어가지고 거품 끼게 한 인간들은 진짜 역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서서히 올라가고, 그래서 수요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공급이 더 필요하다, 이 말이 통할 때였는데,
2014년 초이노믹스 이후 2015년부터 꾸준히 출산율은 떨어졌고 고령화는 심각해지고 생산인구 감소는 2015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수요가 줄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계속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살고 싶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공급 부족이 아니에요. 살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많은데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가격, 그러니까 그 가능한 사람들에 대비해서 공급이 많냐 적냐를 따져야 되죠. 지금 집값의 거래량 보세요. 1000명이 살고 있는데 거래량이 한 1000건 정도 돼요? 2000건. 그러면 2000건이라고 하면은 1년 내내 합쳐봤자 24,000건이죠. 22,000개의 공급이 들어오는 게 과연 공급이 부족이냐? 거기에 플러스로 매물이 있는데 한 4만 건의 매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산 지금 거래 얼마나 되고 있어요? 거래량 아까 다시 가볼까요? 200건도 안 나오죠. 200건이라고 칩시다. 1년에 몇 건 필요해요? 2,400개의 매물이 필요하죠. 그 정도보다 안 나오면 공급 부족이죠. 근데 매물은 이미 2,100개까지 올랐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공급 개과잉이죠. 답 나왔죠. 분양 계획도 꽤나 되죠. 이런 것들을 보시고서 가격이 적절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정도에 형성되었던 그 가격대까지 안 떨어진다면. 결론, 오산 1년간 폭등했습니다. 지금 오산 젊은이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10개월 폭등하고 2개월 지금 폭락세로 바뀌어서 더 떨어지기 전에 요 10개월 붙여가지고 1년치를 만드는 거다. 근데 지금 2개월을 봤을 땐 계속 떨어지고 있다. 매매, 전세 마찬가지죠. 그리고 매물 역시도 꾸준히 늘고 있다. 공급 부족한 지역은 집값 오르고요. 공급 과잉된 지역만 집값 떨어집니다. 오산 올해 400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미 집값이 떨어지고 있죠. 작년 거 아니냐? 작년에 빵건이었어요. 즉 공급이 없다시피 한데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공급은 집값의 핵심 요인이 아니다. 그래서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데도. 그렇다는 건 지금 2100건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매물이 나왔는데 거래돼서 소진된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절대 공급 부족이 아니라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건 공급 과잉이다. 오산은 거품이 빠르게 그리고 급격히 꼈죠. 그리고 외곽 지역인데 꼈죠. 요 외곽 지역부터 빠지고요. 급하게 낀 곳은 급하게 빠지고요. 빠르게 낀 곳은 빠르게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대로 이뤄져 가게 될 것이다. 오산이 매우 위험해졌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